3달 만에 여기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왜 목을 계속 그러고 계세요? 혹시 어디 목 다치셨나요? 다친 거 같죠? 네. 목주름 생길까 봐요. 목주름이요? 인사하면 목주름이 생기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시건방 자세로 인사 생략하고 피부 인사이드 내문비내과 전문의 한성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유명한 연예인 중에 박소연 님이라고 아시죠? 나이는 거의 저랑 동년배인데 50대 중반, 얼굴 뵈면 피부가 막 반짝반짝 하시고 30대로 보입니다. 근데 그분조차 이제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 목이 길어서 목주름이 신경이 쓰인다, 그게 컴플렉스다라고 방송에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15년, 수십 년간 베개를 베지 않고 주무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목주름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우리 모두의 걱정을 담아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목주름이 생기기 쉬운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손바닥 한번 펴보시면 큰 주름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신생아들 보시면 잔주름들이 없고 큰 주름, 이 주름은 선천적으로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손바닥을 보시면 주름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 많아요. 수백 개, 뭐 자세히 잘 세면 수천 개도 될 만큼 많은 잔주름이 생겨 있습니다. 손의 원리를 목에 적용하시면 되세요. 우리 목 이렇게 하고 살지 않죠. 우리가 집중하거나 해야 되는 업무의 대부분 숙이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휴대폰 볼 때 숙이죠. 또 그림을 그릴 때, 게임을 할 때 숙이고 들여다보면서 하루 종일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목주름이 앞쪽에 많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주름은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결정이 돼서 나오는 주름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성인, 노인이 될 때까지 계속 존재하는 주름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까 자세, 목을 굽히는 자세하고 연관돼서 피부 노화와 연관돼서 나타나는 가로, 세로, 방사형의 각도의 잔주름은 피부 노화와 연결돼서 생기는 주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원장님, 큰 주름들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거라서 좀 더 깊을 수가 있고 그 외 잔주름들은 저희의 습관이나 자세 때문에 생긴 옅은 것들이라는 걸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손바닥 주름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눈가와 마찬가지로 우리 피부 중에서 가장 얇은 데가 아마 목 피부일 겁니다. 피부가 얇다는 얘기는 진피층이 얇다는 얘기고 거기에는 콜라겐의 개수나 이제 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만의 손상이나 염증만 있어도 노화 반응이 있어도 주름으로 쉽게 표현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외선의 영향입니다. 얼굴하고 목은 필수적으로 이제 자외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얼굴 자외선 차단도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목의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시는 분은 굉장히 드뭅니다. 세 번째는 얼굴과 마찬가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벽이 있다고는 하지만 수분이 날아가기 쉽습니다. 건조가 초래되기 쉽다는 얘기고요. 또한 피지샘이 적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약합니다. 네 번째는 밖에 얼굴처럼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과 마찬가지로 자극을 받기 쉽습니다. 미세먼지, 그 다음에 아주 더운 더위, 그 다음에 추울 때의 추위, 바람, 또 물리적으로 손이 또 가서 또 자극을 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 목걸이 하시는 것도 자극이 될 수 있고 옷깃 또한 계속 피부를 마찰하면서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손상과 노화를 축적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목주름은 뭐 선천적 주름도 있고 후천적 주름도 있는데 이렇게 주름이 생기기 쉬운데 내가 방치하고 뭐 주름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 이제 궁금해서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56세 남자분의 사진입니다. 좌측은 이분이 이제 무대에 서시고 이제 공연을 하시는 제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생님이신데 얼굴은 정말 젊으세요. 얼굴은 팽팽하신데 목주름이 좀 신경 써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하고 치료를 하시고 나서 3개월 후에 우측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 가로주름, 선천성 주름 외에 가로, 세로에 있던 미세주름은 상당히 많이 개선된 거 보실 수 있죠? 네, 이렇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3개월 만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신 이분의 케이스처럼 여러분도 좋아지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이분한테 알려드렸던 아주 중요한 홈케어의 꿀팁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죠? 건방진 자세. 그쵸. 시건방 모드로 24시간 시건방 지셔야 됩니다. 휴대폰을 보실 때, 모니터를 보실 때, TV를 보실 때 할 것 없이 또 사람을 바라볼 때도 가능하면 목을 항상 각도를 이렇게 세우고 뭐 이렇게까지는 힘들겠죠.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세우고 굽히거나 숙이지 않는 자세. 지하철에서 책을 보실 때, 휴대폰을 보실 때도 가능한 팔로 이렇게 들어서
눈높이에서 와서 목의 굴곡을 없애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면의 습관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베개가 높으면 목이 꺾인 상태로 계속 수면을 취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소연님은 뭐 베개 없이 주무신다고 했는데 자기의 신체 크기에 맞는 가능한 낮은 베개를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요즘에는 뭐 목베개라고 해서 이렇게 굴곡이 좀 있어서 목 부위만 받쳐주고 그 아랫 부위는 이렇게 젖힐 수가 있어서 목을 보호하는, 척추도 보호하고 목 피부도 보호하는 그런 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제 누워서 주무시게 되는데 또 베개가 너무 낮으면 이 목 한쪽이 찌그러집니다. 이것도 목주름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정한 깊이와 높이와 크기의 베개를 사용하시는 것은 또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하실 때 하고 계시면 목 이쪽이 또 쭈그러지세요. 그죠? 그 다음에 모니터가 뭐 이쪽에 있다. 자판은 여기 있는데 모니터 여기 있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우측에 목주름이 조장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내가 일하는 업무 환경을 똑바로 앉아서 정면을 주시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목을 이렇게 들고 있는 자세로 하루 종일 보내려고 노력을 하시고 짬짬이 목과 등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겁니다. 자, 목도 돌려보시고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깨 스트레칭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경추 건강을 이렇게 젖히는 이런 운동, 이런 스트레칭. 이게 경추에도 아주 권장하는 운동이고 목주름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런 스트레칭을 통해서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도와주시면 목의 피부의 노화를 야기하는 어떤 염증 물질이나 피부 손상 물질들에 빨리 흡수되도록 도와줄 수가 있고요.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일을 하시다가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젖히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습관 한번 가져보시도록 노력하시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자외선 차단인데요. 제가 하도 자외선 차단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는 2, 3회씩 잘 바르신다고 저한테 아주 감사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이제 얼굴 바르실 때 아낌없이 목에도 똑같이 발라주시고요. 하루에 적어도 3번, 야외에서는 2시간에 한 번씩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고, 가능한 야외에서는 선크림 뿐만이 아니라 요즘 이렇게 마스크 보면은 목까지 이제 가려지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 마스크 얼굴로 가리시되 목까지 내려와서 두 부위가 동시에 보호될 수 있는 이런 마스크 착용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 전용 그 지수를 자외선 차단 지수 UPF라고 합니다. UPF 50 이렇게 표기된 것은 자외선의 50분의 1만 투과시킨다는 뜻이기 때문에 UPF 50 이상의 자외선 차단용 기능성 마스크를 야외에 오래 계실 때는 착용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얼굴 피부와 마찬가지로 목 피부도 보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습은 1, 2, 3단계로 말씀을 드리죠. 첫 단계는 피부의 수분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발라서 생기는 게 아니고 내 신체를 돌아다니는 혈액에서 피부에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떠한 보습제를 발라도 피부는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단계는 물을 수시로 하루에 1.5리터 이상 최소한 마셔주시기를 권장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마신 물이 피부에 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피부 장벽을 통해 날아가지 않고 진피에 잘 머무를 수 있도록 함습제인 히알루론산 제품을 저는 꼭 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물도 있고 물을 끌어당기는 분자도 있는데 그게 피부를 통해서 다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뚜껑을 넘는 밀폐제. 밀폐제 중에서는 피부 장벽 성분이 있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성분이 강화된 저는 밀폐제 성분을 권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3단계 보습 세 가지를 잘 지켜서 해주시고, 특히 물하고 그 다음에 밀폐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만 마시거나 아침 저녁 바르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짬짬이 우리가 물 마셔야 되듯이 밀폐제는 중간에 건조할 때마다 도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성분들은 난 메이크업을 했는데 어떻게 보습제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냐라고 1년 내내 질문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으로 직접 바르고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바가 있으니 그 영상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7번째는 내가 이제 좀 30대, 40대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다 하면 혹시 얼굴에 바르시는 기능성 제품 중에 뭐 비타민 C라든지 뭐 레티놀, 레티노이드, 레티노익 애시드 이런 비타민 A 유도체를 바르신다면 목에도 양보하지 마시고 꼭 발라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름이 생긴 후에 그 주름을 약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만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은 조금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시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꼭 그 투자를 잊지 마시고 저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목의 아름다운 피부를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홈케어를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잘해서 앞으로 예방을 하는데 지금 생긴 주름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뭐 수십 가지의 장비가 있고 수십 가지의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레이저라고 보통 알고 계신 이제 장비가 되겠는데요. 이제 레이저는 빛을 기반으로 하는 장비라서 고주파나 초음파처럼 이렇게 열을 기반으로 하는 장비는 사실 레이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열을 주는 장비, 흔히 아시는 서마지, 울세라, 뭐 포텐자 이런 계열이 되겠는데요. 목의 피부는 굉장히 얇고 섬세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열을 주는 에너지 기반 장비 중에서는 단극성 고주파나 뭐 양극성 고주파 이런 거 말고 니들 고주파, 바늘 고주파를 권하는 편입니다. 자, 바늘 고주파는 얇은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그 부분에 에너지를 집약해서 쏘고 나오는 고주파가 되겠는데요. 그렇다 보니 에너지가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고 얇은 목 피부의 진피에 아주 에너지를 집약해서 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런 장비로서는 뭐 모피우스나 포텐자, 뭐 지니어스 뭐 이런 여러 가지 각 브랜드의 상품들이 있는데 저희는 모피우스를 가지고 있고요. 남자분의 경우에는 모피우스로 한 달에 한 번씩 3회 치료를 하고 마친 모습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모피우스는 굉장히 안전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진피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진피의 콜라겐 합성과 진피의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어줘서 주름 예방과 함께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에너지를 열만 전달하면 되느냐, 그 열을 도와주는 뭔가의 부스팅이 필요합니다. 저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채찍과 당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환자분한테 열은 그야말로 뜨겁게 이렇게 확 때리는 채찍과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만 한다고 말이 달리지는 않죠. 먹이를 줘야 됩니다. 당근으로 해당되는 게 저는 스킨 부스터나 이런 주입하는 물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에 주입을 할 수 있는 물질로는 일단 스킨 부스터 잘 알고 계시죠? 리쥬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리쥬란이 있겠고요. 리쥬란의 단점은 여기는 진짜 본격적으로 노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깊은 주름이 생기는, 많은 주름이 생기는 부위인데 사실 리쥬란은 콜라겐 합성이나 이런 재생의 능력이 아주 썩 탁월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보습과 피부결 개선에는 도움이 되고 한 20, 30대 초반에 이제 젊은 연령에는 주사를 맞으면 차이가 있는데 40, 50대 이제 목주름을 걱정하시는 나이가 되면 리쥬란은 저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로 저희가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제1등의 이제 스킨 부스터는 주베룩입니다. 주베룩은 PDLLA, 그래서 PDL 락틱 애시드인데요. 자, 이것은 이제 들어가면 진피에 약간의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섬유 아세포를 깨워서 재생하는 기전으로서 콜라겐과 세포의 기질을 만들어서 진피의 밀도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입니다. 현재까지 제일 각광받는 이유는 어쨌든 효과면에서는 주베룩이 지금까지 가장 좋은 효과와 그리고 안전성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목 피부는 더 얇고 주베룩의 결절이 생기기 더 쉽기 때문에 목에 주베룩을 주사할 때는 굉장히 많은 섬세한 단계의 신경과 이제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킨 부스터와 이제 필러의 중간 단계 정도 되는 이제 레디어스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레디어스는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드, 카하라고 부르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원래 칼슘 필러로 예전에는 이제 볼륨을 채워주는 용도로 쓰였었고요. 이걸 많이 희석을 해서 저희가 얕게 진피에다 주사를 하면 볼륨이 살짝 채워지면서 진피가 또 탄력을 찾는 콜라겐과 이제 세포의 기질이 단단해지는 진피 밀도에 탄력을 올리는 그런 제품으로서 최근에 또 주목을 받기 시작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이제 목에 결절 위험성이 주베룩보다는 좀 덜하고요. 그리고 수화 과정도 비교적 용이하고 또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단연간의 임상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효과와 안전성 면에서 또 주목을 받는 차세대의 제품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필러인데요. 필러의 대명사는 히알루론산 필러입니다. 볼륨을 채우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깊은 주름 있죠? 선천성 주름이라고 하는 가로주름. 잔주름에는 저런 필러를 쓰면 울퉁불퉁하게 이제 덩어리를 만들기 때문에 가로주름, 깊은 주름에는 필러 중에서도 굉장히 물성이 묽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필러를 사용해서 이 깊은 주름을 조금 채워주는 노력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노화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으시고 관리도 정말 철저히 잘하셔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보통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자, 근데 목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얼굴에서 감춰진 나이가 목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 저처럼요,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오늘부터 목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주시고 주변에 목주름이나 목 관리가 필요하신 분한테는 영상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인사 없이
없이 시건방 모드로 끝내겠고요. 피부 완벽주의, 목도 완벽주의, 내부 미네과 전문의 한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